첫 번째 단어인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개념을 살짝 잡고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우선 이제 제곱근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우리 어떤 수 2의 제곱근 그러면,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2의 제곱근.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이제 앞으로 루트 2 그러지 말고 항상 두 개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항상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항상 언제나. 자, 언제 빼고 그래요. 제곱해서 0이 됐을 때 빼고. 자,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제곱근은 어떤 수든지 어떤 수의 제곱근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존재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요?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곱해서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이 다 틀린 말이 되죠. 자, x는 없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러면 제곱근은 결국은 자, 이 주어진 수가 이게 0보다 클 때, 2 같은 경우 이렇게 0보다 크죠. 이럴 때는 이제 제곱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제곱근이 한 개가 되는 거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곱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 또는 한 개 또는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는 건 대부분 두 개고,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제곱근 연습을 잠깐 하면, 자, 5의 제곱근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고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그 수를 갖다가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문자가 주어져도 a의 제곱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자, 이런 표현이 옳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 들어간 걸 찾는 객관식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옛 생각을 한번 떠올렸다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왜 이제 이걸 잡았냐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ABC라고 해봅시다. 가장 긴 변 C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공식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제곱근의 정의를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얘다. 그죠? C를 제곱했는데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얼마다. 0보다 큰 수겠고. 그럼 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그 값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건 이제 길이를 다루다 보니까 길이는 항상 0보다 큽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길이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C 값도 이제 길이다 보니까 이 제곱근, 하나는 양의 제곱근, 응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만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리를 배우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바로 소환해서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자 C제곱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다른 짧은 두 변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럼 요 등식에서 이제 하나를 넘겨 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B제곱을 알고 싶다 그러면 B제곱은 A제곱을 이항해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직각삼각에서 이제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을 구할 때는 가장 긴 변의 제곱에서 다른 짧은 변의 제곱을 빼면 되겠고, 빗변을 구할 때는 각각의 변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갈게요. 자, 여기 빗변이죠. x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원리를 배웠으면 루트 하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해서 9 더하기 16, 25. 루트 2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 이제 다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운 거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x를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빗변. 그럼 가장 긴 변이 여기 있잖아요. 직각을 마주 보는 변. 빗변.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x는 여기서는 2번 문제에서는 짧은 변이니까 x는 하고 빗변의 제곱 6의 제곱에서 자 5의 제곱을 뺀다라고 이렇게 바로 와야지, 이거를 돌아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거는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6, 6에 36, 5, 25 이렇게 빼주면 루트 11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2번 문제에서 자 우선은 수체계를 단간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아니까 자 우리는 크게 실수를 이제 실수의 범위까지 이제 중학교 때 배워요. 실수에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뤘던 유리수가 있었죠. 중학교 1, 2학년 때. 그 다음 3학년 때 이제 주로 다루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었고, 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정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유리수에는 또 정수는 아닌데 유리 속하는 수들이 있었고, 2학년 과정 중에서 이제 여기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유한소수가 있다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에 이제 떠올리는 게 순환소수 기억날 겁니다. 간혹 이제 무한소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선은 순환소수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럼 무리수는 뭐냐? 한마디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강조했지만 이 무한소수에는 자 무한소수가 이렇게 갈라지죠. 유리수 쪽에도 무리수 쪽에도 쌤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명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무리수와 유리수는 무한한 존재예요. 물론 자연수도 무한하지만 무한하면서 조밀한 수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라 좀 그렇고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수 사이 안에도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고, 아무리 작은 수 사이에서도 역시 무한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밀하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리수가 무한히 많다, 유리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수는 그렇진 않죠.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무수 많은 정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 1과 2 사이에 정수가 있냐 그러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뭐 1과 3 사이에는 뭐 2라는 정수, 자연수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수 사이에도 0과 0.1 사이에도 이 안에는 무시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이렇게 옳고 그른 문제를 찾을 때 등장하는 주인공들인가 한번 그건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무리수를 제곱하면 무리수다. 자, 대부분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닌 이유를 찾아보면 좋을 텐데, 무리수 예를 들어서 루트 2를 제곱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2라는 거 알고 있고 유리수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양수의 제곱근이 2개다 라고 했는데, 뭐 양수 어떤 수든지 상관없죠. 뭐 3의 제곱근 그러면 2개인 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뿔마 루트 3 이렇게. 자, 아까 정리했었으니까 이제 맞은지 알겠고, 자,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다.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좀 의심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닌 게 한 경우라도 있으면 틀린 말이 되니까.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다.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x는 뿔마 루트 4. 물론 루트 4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뿔마 2랑 같다는 거 알겠고, 결국 양수의 제곱근이 무리수라는 모두 무리수란 말은 여기서 이제 벌써 위배가 되죠. 그래서 틀렸다 라고 알 수 있겠고, 실수에서는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다. 이건 맞아요. 남자 여자처럼 실수를 분리해라 그러면 크게 딱 조금 전에 되겠지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입니다. 이제 나눠지는 거고, 뭐 수업 시간에 조금씩 얘기했는데 무리수가 더 많다라고는 했죠.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한하지만 무리수가 더 빽빽하게 더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제 10번 문제 보면 사다리꾼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를 설명하는 건 사다리꾼의 넓이를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어쨌든 사다리꾼 넓이는 아랫변이랑 윗변을 먼저 더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는 건데, 자, 어쨌든 2분의 1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2분의 1에 자, 우선은 높이가 루트 5고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아랫변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고, 자, 윗변은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더할 때는 굳이 이제 괄호가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뺀다 그러면 괄호를 안 치면 틀린다는 거 알죠?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틀립니다. 자, 이렇게 더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알다시피 루트 2랑 루트 3은 더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최선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높이를 여러분들이 곱하면 되는데,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가로 안에 어떤 수를 이렇게 각각 곱할 때 따로따로 곱하지 말라고 했죠. 먼저 이 친구를 먼저 더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랑 루트를 곱하면 2분의 루트 5가 되겠고, 그쵸? 자, 루트 1을 정리하면 루트 2랑 3 루트 2 더하면 4 루트 2 되나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마이너스 3은 부호가 반대네요. 자, 이거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따로따로 곱하는 건 합칠 수 있다라는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역시 분모, 분자 따로따로 있는 거는 우리가 합칠 수 있다.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만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역시 2를 보고 루트 2를 두 번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곱할 때 2랑 그쵸? 여기서 뭐 2랑 약분의 4랑 약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그다음 루트 5랑 루트 2 곱해서 루트 1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선은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또는 이제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도형의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계속 등장하겠지만 이런 계산 팁들을 좀 알고 있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평가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자, 제곱근과 실수 이제 1번 문제 보면 루트 84x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자, 루트 84x가 x를 곱한 값이 이제 자연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루트가 자연수가 된다는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건 결론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반드시 어떤 수의 제곱이 돼서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돼야만 자, 루트를 없앨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제곱수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서 소환이 된 건데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이 84를 얼른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우선 4로 보이네요. 4, 2, 8, 4, 1은 4. 3, 7에 21 이런 식으로. 그쵸? 우선 제곱수 이렇게 제곱수 같은 경우 어차피 루트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루트 안에는 3이랑 7이 남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는 2의 제곱 2로 나갈 거고 3 곱하기 7 곱하기 x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이렇게 x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x가 결국 3이랑 7이랑 보태져서 이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려면 x는 반드시 3이랑 7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알죠? 맞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수로 제곱은 더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얘기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뭐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아니면 세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변형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거 21만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 동그라미 제곱한 게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이다 또는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변형이 돼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이 수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21이 답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21에다 4를 곱한 아까랑 똑같은 84네요. 84를 또 곱해도 84 제곱이 되겠고 그렇죠? 9를 곱한 수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루트 안에 제곱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봤고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또 역시 루트 안에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차지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시 복습을 하면 자, 이렇게 0보다 큰 수가 제곱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2라고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루트를 없앨 수 있겠는데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음수의 제곱일 때는 원래는 생각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는 거는 3을 제곱하는 거랑 같은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3이다 라는 중간 가정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0보다 크게 바꿔서 나온 거죠. 숫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걸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띄면 되는데 이제 문자는 이거 자체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선 판단해야 되고
판단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0보다 큰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생각을 요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수의 입장에서도 마이너스를 뗐다라기보다는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꺼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0보다 클 때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문자의 세세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우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자, A가 우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도 1보다 크겠죠. 물론 0보다 크겠죠. 1이 아니라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 이럴 때는 여러분들 생각이 잘 미치지 않을 때는 1보다 큰 뭐 A를 2라고 생각해 보면 A분의 1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A랑 A분의 1을 더하면 이거 0보다 당연히 크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조금 전에 2의 제곱이 2로 그대로 나오듯이,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할 때 이게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 A분의 1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A는 2인데,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가로에 보면 A분의 1에서 A를 뺀다는 얘기는 이건 결국 0보다 작겠네요. 여기 이해 안 가면 수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분의 1에서 A를 빼면 0보다 작은 수니까 지금 숫자에서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0보다 작은 수가 0보다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친구도 역시 A분의 1 마이너스 A 그대로 꺼내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루트 안에서, 자, 제곱되어 있는 형태에서 루트를 없앤 상태입니다. 자, 괄호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A 플러스 A분의 1일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분배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이 사라지고 2A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장되어 있는 문제인 거 여러분들 알죠? 근데 단지, 자, 루트 안에 있는 형태가 어떻게 변형되냐고, 여러분들이 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부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나 연습했던 것들을 잘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루트 계산하는 거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요 문제 좋은 것 같아서 요 문제 할게요. 우선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는 좀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보통 두 개의 항, 지금 보면 이게 덧셈 보여요.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 끊냐면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계산을 먼저 할 때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덧셈 뺄셈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끊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먼저 계산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더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식을 볼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끊는 작업부터 먼저 한다. 자,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뒤에 나눗셈이 있는데, 뭐 나눗셈 불편한 건 알죠? 우리 나눗셈은 반드시 곱셈으로 바꾼다. 그 대신 역수를 곱한다 라고 이제 알고 있을 거고, 또는 분모로 들어간다 뒤에 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분모로 들어가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분수 꼴일 때는 첫 번째 방법이 좋은데, 뭐 이제 그냥 정수 모양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정수 꼴일 때는 B가 그런 경우에 B가 분수 형태인 경우도 있고 정수의 형태도 있는데, 자, 그런 예를 이제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괜찮다.
됐나요?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3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는 형태네요.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해서 괄호 열고 이렇게 써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가지 표현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배를 해주거나 뭐 약분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약분의 형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48이 이제 2 곱하기 24라는 게 보인다면 루트 이렇게랑 이렇게 바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 24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트 24는 4, 6에 24니까 2 루트 6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약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루트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곱셈은. 그럼 2 루트 6이 될 거고, 자,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인데 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루트 2분의 루트 3 약분되지 않고 2랑 3은 분모 분자의 루트 2로 곱한다. 많이 뭐 이 정도 유리하는 이제 암산을 돼야 되는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2 분자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는 2분의 1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이제 뭐 약분의 형태로 가능한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를 루트 2 두 번 곱한 거로 본다면 자, 루트 2분의 1이랑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3이랑 루트 2가 남네요. 그쵸?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면 루트 612 되겠네요. 이게 플러스. 자, 우선은 이제 생각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루트 계산하면 대부분 다 루트 값은 동일한 경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루트의 계산은 문자처럼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봐도 돼요. 2x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계산하면 암산으로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를 더해서 x 이렇게 요거 정리해서 답을 쓰는 것처럼 루트의 계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2랑 1은 더하면 3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더하게 되면 2분의 6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죠. 2분의 5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우선 이제 생각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실제 풀면서 자기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우선은 이제 부등식 문제네요.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선은 루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루트 밖에 3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우리 a제곱 b꼴일 때 우리 루트 안에 이제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뭐 b분의 a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루트 안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에서 자, 제곱되어 있는 수는 제곱을 띄고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제 원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랑 같은 거죠. 그렇다고 보면 루트 a 제곱 b는 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끊는다고 치고, a가 0보다 크다면 이거 제곱된 거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시 원리고 우리가 이제 쓸 때는 바로 제곱되는 거 꺼내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8 같은 경우도 자, 2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가 8이고 2의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가서 2루트라고 쓸 수 있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2루트 2를 봤을 때 이 2를 루트 안으로 넣을 때는 반드시 제곱을 넣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은 순차적으로 잘 하는데 역시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도 같은 형태로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 바깥에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루트 안으로 넣읍시다. 그러면 3이 아니라 3의 제곱 9로 들어가서 9, 3, 27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렇게 됐고, 또 요 내용도 이제 뭐 여러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자, 이게 루트끼리 친구가 같으면 양변을 제곱해도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루트 A랑 루트 B, 이렇게 루트 B가 크다 그러면 제곱한 A랑 B도 B가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동일하게 양변을 제곱하면 2x 플러스 1이 27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자, 이건 1차 부등식이에요. 2x는 이제 2항하면 26,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13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3보다 큰 수 중에서 여기 13보다 큰 x들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누구냐 그러면 13 바로 옆에 있는 14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우리 도형을 다룰 때, 피타고라스 정리 다루고 그럴 때 이제 배운 내용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죠. 우선은 직육면체에서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서는 이제 요 A랑 G를 연결한 요 선이 짧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육면체에서 가장 긴 부분이에요. 가장 긴 부분. 어느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돌려서 그랬는데, 이 바닥면, 밑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저 위쪽 면이에요. 위쪽 면의 제일 끝에 있는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이 직육면체에서 가장 큰 대각선의 길이고, 이걸 우리가 구할 때는 중2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의 길이가 A, B, 높이가 C라고 하면 요 대각선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이라서 여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 C는 뭐 어차피 이제 한 변이고, 그래서 이제 커다란 직각삼각형의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자, 아까 연습했죠. 다른 변의 제곱, 루트가 사라지겠고, 그것도 다른 변의 제곱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라는 건 이제 상식으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에서 이제 우리 AG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 가로, 세로, 높이의 제곱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AG의 길이는 그럴 거고, 그 다음에 BG의 길이는 역시 요 직각삼각형이죠. 자, 여기가 6이고 요 높이는 4죠. 여기가 4, 여기 4니까 4가 될 거네요. 이 친구는 루트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해보죠. 그러면 자, 이 길이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6, 6에 36, 4, 4, 16 해서 50이죠. 자, 그러면 52는 4, 1은 4, 4, 3, 12에서 4 곱하기 13이니까, 자, 4는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루트 13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여러분들이, 자, 조금 전같이 이제 숫자가 별로 크진 않은데, 좀 더 큰 숫자를 만날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4는 2 곱하기 2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우리가 구한 이 빗변의 길이도 분명히 2 곱하기 이 같은 수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항상 곱으로. 그럼 나머지 수, 지금 남은 게 뭐냐면 2와 3이죠.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인 인수가 이렇게 보일 때는
그 친구는 빼고 나머지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뒤에서. 자,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써먹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2 루트 4 더하기 9에서 13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지우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우리가 이제 8이라는 걸 알겠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 또 돼요. 이게 직각이. 이거는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자, 둘레의 길을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을 이제 더하면 되겠고. 자, 그럼 요 길은 조금 전에 2 루트 13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구하면 루트. 자, 조금 전에 이제 외운 대로. 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6의 제곱, 8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자, 6, 6에 36, 8, 8에 64, 4, 4, 16. 이게 116이 되네요. 그럼 루트 116. 116은 4단으로 되겠어요. 4로 나눠볼게요. 4, 2, 8. 그쵸? 그러면 36이 4하고 36 이렇게 되겠네요. 29. 자, 29가 소수네요. 그래서 ABG의 둘레길을 구하라. 그럼 큰 의미가 없네요. 그럼 8 더하기 2 루트 13 더하기 이 친구는 4가 루트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역시 2 루트 2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제 못 풀었는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4인 정사각형이랑 4로 트인 정사각형이 있네요. 자, 이걸 어쨌든 오려가지고 이 바깥 파란색 테두리 이렇게 붙여서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 새로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어떤 관계인지 이 길을 어떻게 더해야 될지 이제 몰라서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 정사각형은 우리가 이제 제곱수를 정의할 때, 제곱근을 정의할 때 쓰는 원리가 여기 정사각형에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여기 4니까, 아니 3이라고 하면 우리 요 한 변의 길이 x, 다른 변도 물론 x겠고, 넓이라는 건 가로 세로 곱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곱수가 되겠죠. xx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럼 제곱해서 3이 되는 3의 제곱근이랑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 x는 뿔마 루트 3 중에 3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제곱근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자, 넓이가 5다 그러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어야죠. 자,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역시 제곱해서 넓이를 바로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두 도형을 합쳐서 만든 도형이니까 이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이 친구랑 같겠죠. 그래서 넓이로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파란색 정사각의 넓이는 4, 4, 16. 그 다음에 자, 요 노란색 정사각의 넓이는 4 루트 1을 제곱하면 되니까 4, 4, 16에다가 루트 1을 제곱하면 2죠. 그래서 32. 그럼 요 두 개 넓이를 더해 봅시다. 그러면 48인가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사각형은 넓이가 48입니다. 그럼 우리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 바로 루트 48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돼요. 자, 루트 48은 뭐 4 곱하기 우선 12 이렇게 될 거고, 뭐 우선 그게 보였어요. 그러면 2 루트 10이고 12는 또 4, 3, 10이네요. 그러면 4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제곱수를 바로 봐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눠서 해도 되고, 48이 16이랑 3을 곱한 수인지 알면 바로 올 수도 있겠죠. 자, 1번. 자, 그럼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이제
중간에 어색하게 해석된 부분이라든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복습이 되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죠. 잘 나와요, 이런 문제들. 자, 우선 25의 제곱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다. x는 뿔마 5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0의 제곱근은 0이다. 그러므로 한 개이겠다. 아까 정리해 줬어요. 이거 틀린 말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올 땐 좀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히 자, 이거는 이제 루트 a 제곱,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a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건 알 수 없다가 됩니다. 자,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게요. 특히 이제 문자가 제곱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숫자가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a다라고 하고 꾹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정리했듯이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는 문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요.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라고 했죠.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 자, 꼭 기억해요. 자, 이 친구 안 되겠고. 그 다음. 자, 제곱해서 5가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뿔마 루트 5다. 이거면 제곱근의 정의 그대로 간 거네요. 이건 맞았어요. 자, 제곱근 2. 자, 제곱근 2는 루트 2를 말한다라고 알고 있죠.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 말고, 자, 제곱근 2. 요거는 단순하게, 자, 루트 2를 우리가 한국말로 읽은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2의 제곱근의 양의 제곱근이기도 하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앞에서 이제 했었는데 역시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죠. 자, 우선은 이제 여기 이제 비슷한 표현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루트 하고서 어떤 수가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숫자로 보면 명확해요. 이렇게. 설마 이런 수가 있지 않았잖아요. 이런 수 있어요? 없죠. 이런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안이 음수일 수는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냥 루트 따로 딱 나눠놓고 이렇게 2에 있으면 이거는 대번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제곱한 거니까 이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루트 바깥에서 제곱하는 건 그냥 그대로 꺼내면 돼요. 이건 아무런 문제 없이. 됐죠?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루트 바깥에서 제곱되어 있는 건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면 됩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보죠.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은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문제는 자, A가 B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요. 자, 우선은 이제 B는 0보다 큰 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B를 제곱됐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를 제곱했으니까 0보다 작은 수죠. B는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B는 당연히 0보다 작은 수고 0보다 작은 수를 제곱돼 있고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작으면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꺼내면 됐는데 자, 이 식을 보면 여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두 개가 겹쳐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건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루트 안에 a-b의 부호를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0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a-b의 전체 제곱은 요건 0보다 큰 수입니다. 이거는 뭐 역시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자, 루트 앞에 있는 것도 플러스니까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2a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자, 괄호 앞에 뭐 1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a-b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2a 플러스 a,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이렇게. 자,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선생님들이 잘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또 이제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변형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요런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는 뭐 좀 걱정에 대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든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적당한 수를 생각하면 돼요. 굳이 이제 어렵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자, A를 2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루트 A는 당연히 루트 2분의 1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1 하는 거 잘 표현. 자, 요거 A가 2분의 1이면 요거 A를 역수 취한 거니까 A분의 1도 역수를 취해서 2랑 같다. 2를 2분의 1도 역수를 취해서 2랑 같다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루트 A분의 1은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A제곱이 등장하니까 뭐 A를 제곱하면 여러분들 A를 제곱하면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느껴야 되는 게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A랑 A분의 1을 비교할 때 A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봤잖아요. A가 2분의 1이면 A분의 1이 2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루트 여기 옆에서 연습했듯이 루트 A-A분의 1이 있는 경우랑 제곱돼서 A분의 1 마이너스 A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A분의 1이 A보다 더 크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A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 이 친구는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분배를 하면 뭐 이쪽을 쓸게요. 공간상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 요거는 그냥 A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물론 여기서 정리가 안 되겠지만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 말고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이게 좀 특이해서 역수를 취한 게 더 크다. 이런 걸 여기서는 이제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죠. 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루트 24 곱하기 높이 x. 좀 빠르게 할게요. 직사각형 넓이의 가로 곱하기 세로 루트 18 곱하기 루트 10.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서 이제 못 구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렇게 둘이 같다. 얘도 등식이잖아요. 그리고 등식의 성질은 이 양변에다 여러분들이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같다라는 등식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이제 계산을 할 때도 이 등식의 성질을 많이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편리할 거예요. 자, 우선은 루트 24는 4, 6에 24. 맞죠? 4, 6에 24면 4는 루트 바깥으로 2 루트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2분의 1이랑 약분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루트 6x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물론 이걸 곱할 수도 있는데, 잠깐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도 좀 생략을 할게요. 루트에서는 좀 생략을 해도 구별이 되네요. 자, 나는 구하고 싶은 게 x인데, 자, 루트 6이 있으니까 양변을 이렇게 루트 6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등식이니까. 자, 그럼 좌변은 x가 될 거고, 우변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18이라는 수가 6, 3, 18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게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건 유리화보다는 이렇게 약분하는 형태를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10에서 루트 3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도형은 바뀔 수 있겠고, 어째 여러분들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에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우선 여러분들, 뭐, 루트 3 같은 경우는 뭐 1.7 얼마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수 부분은 0.7 얼마인데 0.7 얼마인데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무한히 가면서 우리 아까 이제 무리수의 개념을 했었는데 무리수는 뭐라고 했냐면 순환하지 않는데 끝이 없는 무한소수다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 이게 1. 루트 3 자체가 1.7 얼마 하니까 그럼 루트 3에서 1을 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루트 3 전체 값에서 1을 뺀 정수분을 뺀 요 두 수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12는 도대체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 루트 12가 여러분 알다시피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의 수죠. 루트 9를 왜 썼냐면 이거 3의 제곱이니까 3일 거고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4일 거고 여러분 알다시피 루트는 루트 9, 루트 10, 루트 11이면 누가 더 크냐? 숫자가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크다는 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12는 3보다는 좀 크겠네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3.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3.2 이렇게 해도 돼요. 3.5 다 좋아요. 그러면 5에서 3. 얼마를 빼면 1. 얼마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거 해석이 됐나요?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12는 1. 얼마쯤 되는 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 1인데 자, 우리 정수 부분을 문제에서는 A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네 라고 되겠고 자 소수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소수 부분을 항상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요 5 마이너스 루트 12 자체가 1. 얼마예요 1보다 좀 더 큰 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1을 빼면 되는데 요 표현이 이제 어색하죠. 가능한가요? 자 그 수가 얼마쯤 되는지 알면 3. 얼마다 그러면 여기서 3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되겠고 지금 주어진 수는 1. 얼마쯤 되니까 1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는 정리가 되잖아요. 5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4가 되니까 4 마이너스 루트 12가 바로 소수 부분인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건 A에서 2분의 B를 빼주세요. 자 A는 1이었고 B는 4 마이너스 루트 12인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항상 이제 이게 항이 두 개인 거는 괄호를 치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가로 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2는 2분의 1이랑 같은 거고
이렇게 분배되는 거예요. 원래는.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쵸? 마마에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2분의 루트 12. 2분의 루트 10인데 루트 12는 4, 30이니까 2루트 3이죠. 약분. 그래서 구하는 답은 1이랑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루트 3이 되겠죠. 자, 시간이 길게 걸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가 좀 부호 처리를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와요. 여기 천천히 다시 해보고 잘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10번 문제는 자 분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자 우선은 28은 4, 7에 28이죠. 그러면 4 곱하기 7 곱하기 n인데, 자 4는 제곱수니까 루트 바깥으로 꺼내놓는 게 낫죠. 생각을 방해하니까. 그럼 현재 루트 안은 3분의 7 곱하기 n인데 n을 좀 빼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 n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수가, 이 전체 덩어리가 이 제곱수가 되죠. 제곱수가. 그쵸? 그래야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제곱수가 되려면 우선은 n이라는 이 친구는 이 분모의 3을 없애야죠. 3이 있다면 이게 루트 바깥으로 분수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죠. n은 우선은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고, 자 루트 안에 7만 또 혼자 있으면 역시 나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 7은 하나 보태줘야 7의 제곱해서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3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 요 7은 7에 보태줘서 제곱수가 돼서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든지 뭐 2개 이상 짝수로 된 거는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n의 값 중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1이구나 여기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럼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 문제는 이제 학생이 물어보는 건 요 삼각형, 이 정삼각형 때문에 그래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을 붙여서 도형을 만드는 거고, 높이 h와 넓이 s를 각각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선 뭐 높이를 구할 때 뭐 이 부분은 a랑 똑같으니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겠고, 그럼 넓이를 구할 때도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야 한 변이 a니까 a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역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정삼각형은, 자 지금 여기 한 변이 a니까 여기 a겠죠. 그리고 이제 각이 여기 60도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정삼각형 이렇게 반을 딱 접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딱 합동이 되면서 여기가 직각일 거고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요 한 변이 a가 되는 거네요. 여기는 정확히 반이니까 2분의 a. 됐죠? 그럼 결국 요 길이를 우선 구해야 우리가 이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이 친구가 1이고 2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1이라고 했죠. 그럼 이 친구는 빗변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2제곱 더하기 1제곱해서 루트 5예요.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3분의 1을 곱했고 여기도 3분의 1을 곱했다고 하면 3분의 2, 여긴 3분의 1인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좀 번거롭습니다. 분수 들어가서 제곱하고, 자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똑같은 수가 있을 때는, 곱해져 있을 때는 역시 우리 결과물도 똑같은 수가 있다. 요걸 아까 설명한 거예요.
수가 3분의 1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커져도 동일한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20이 곱해져 있다. 여기도 엄청 크죠. 제곱하면.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한 답도 우선 20은 갖고 있을 거고, 요 2와 1과 이 1로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렇게 값을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2분의 a인데 a를 갖고 다니기 번거롭죠.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1, 여기는 a 곱하기 2분의 1. 자, 이 친구는 분명히 a 곱하기 얼마가 나올 텐데 그 친구는 여기 1이랑 2분의 1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요. 그리고 빗변이 아니니까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변의 제곱을 뺀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a 루트, 자 1의 제곱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4분의 3. 자, 분수 형태의 루트는 따로따로 가능하죠. 문자는 뒤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루트 4는 2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외워서 쓸 거예요. 우리 2학기 때는. 어쨌든 자, 정삼각형의 높이, 여기가 a고 여기가 2분의 a고, 자,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높이는 뭐 다 구했다고 보면 되죠. 높이는 h는 우선은 요 a에다가 조금 전에 구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루트 3 a다 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자,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우선은 밑변이 여기가 a죠.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a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 조금 전에 구한 2분의 루트 3a. 그러면 숫자 분모끼리 곱하면 4분의 루트 3, 문자 챙기면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이거 외워서 쓰고 있어요. 그냥 고등학생은 공식을 외워서 씁니다. 자, 그래서 정삼각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거 정리하면 뭐 통분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같이 쓴다고 하면 이건 4분의 4,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4 플러스 루트 3 a제곱 이렇게 전체로 묶어서 쓸 수도 있겠죠. a제곱이 전체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괄호 이 바깥에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h는 역시 여기 2분의 2라고 치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a, 굳이 이렇게 뭐 문자랑 숫자를 나눠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했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발췌해 가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